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자, 또 즐거운 공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30회예요. 30회. 자, 30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짝수해가 좀 쉬워요. 짝수해가 홀수해가 시험은 좀 어렵고. 자, 올해 34회인가요? 예, 올해 좀 쉽겠네. 예. 아, 중개사법이 어렵다고 전화 왔어요? 아.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41번. 예, 광역시의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예, 기반시설 부담 구역. 시험에 이거 매년 나온다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계속 이제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 자, 1번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자, 이 지문 참 여러 번 나오는 지문입니다. 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몇 년 이내에 수립해야 돼요? 1년. 1년 이내에 수립하지 않으면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한다. 이 지문도 이거 고민하면 안 돼요. 관리계획에 반영한다는 이야기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또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관리계획 내용 아니잖아요. 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반영시켜 주라는 이야기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 지문은 맞는 지문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자,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위해서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원의 심의 대상이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해요, 안 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의 의견도 듣고 제가 지정 앞에는 항상 심의가 있다고 이건 공식이라고 했잖아요. 심의 지정 심의 거쳐 지정하고 지정했으면 공보에 고시하고 자 그래서 지정은 항상 6명이 하죠. 6명이 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이 법에 근거해서 지정하는 것이지 뭐 이 6명이 누구한테 승인 받고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민 의견청 심의죠. 그러면 여기 지정하려면 심의를 거쳐라. 그래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원에 심의 거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은 의무적 지정도 꼭 기억하셔야 돼. 기반시설 부담구역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 4개 있죠. 어디에는 이 법에 근거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돼요. 법우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가 해제되는 지역 그리고 또 용도 지역 등이 변경 해제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개발행 건수나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증가하고 높은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 지정 4가지. 그러면 개정으로 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지정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 지정 하여야 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죠. 자, 지정해야 된다. 의무적 지정. 그다음에 원래는 아까 1번처럼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기반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어디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봐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은 해제잖아요. 구역이 지정되면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1년이 된 날까지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걸 본다. 길 그랬죠? 시험에 2년 나오고 3년 나오고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해제는 무조건 언제? 다음 날, 그날이 아니고 그래서 1년 다음 날 이런 부분들 기억합니다. 답은 1번, 3번이 답이죠? 자, 보시고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 구역 지정되면 설치 계획 1년 이내에 수립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다음 날 해제된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국토계획 및 이런 법률에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주민의 입안 제한. 자, 주민의 입안 제한도 너무너무 잘 나온다 그랬죠. 주민이
이방권자가 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주민이란 이해관계인 다 포함해요. 이방권자 될 수는 없는데 이방권자에게 입안을 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는 내용 5개 있죠. 자, 뭐 제안할 수 있어요? 주민이 제안할 사항은 기지산대입, 기지산대입. 주민이 기지를 산다고 그랬어요.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설치 정비. 그런데 제안할 때 그냥 제안 걸면 안 되고 이렇게 동의서까지 첨부하라고 그랬죠. 기반시설은 얼마? 5분의 4. 나머지 지가 뭐예요? 근데 지가 기지산대입 그랬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사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대는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그리고 입은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기지산대입. 근데 이때는 지산대입 제한할 때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때 동의, 국토계획법에 주민이 제한할 때 동의에 면적을 산정할 때 그 안에 국공유지 면적이 있으면 포함해요, 제외요? 국공유지 제외한다. 도시개발법은 포함. 국토계획법은 국공유지 나오면 제외.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반영 여부 통보는 매일이네. 그럼 제한했으면 반영 여부 통보해야 되는데 한 45일 주민 제한 45일. 다만 부득이하면 1회 하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45일 플러스 30일. 그리고 그 제한한 자에게 입안 및 결정에 수여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지문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보십니다. 자,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은 뭐예요? 1번은 비용 부담이죠. 제한자에게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담 가능 그래야 돼요. 전부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이렇게 문제 또 나온 적도 있고, 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죠. 부담 가능. 자, 맞는 문장이고. 근데 제한할 때 기지산대입 제한할 때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관리 계획 도서와 그리고 이를 설명하는 설명서까지 첨부해서 제안해야 돼요. 그 제안할 때는 이런 관리 계획 도서 첨부하고 그리고 주민 동의서 첨부해서 제안을 해야 됩니다.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 첨부해라. 돈 많이 들어가요. 제안할 때. 자, 그다음에 3번은 관리계획 위반 제안받은 자는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된다. 알려야 되나요? 자, 매들이네. 저기는 45일 이내 반영 여부 통보하고 그리고 부득이하면 1회 하나요?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45일 플러스 30일 이렇게 정리하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4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반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위반. 기지산대입 기억하셔야 돼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 해당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제한 해당되죠. 자, 해당된다. 그래서 5개 꼭 기억하시고 다른 건 제한 사유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5번은 제한할 때 동의 얻어야 되잖아요. 5분의 4, 3분의 2. 이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때 국공유지는 토지 면적에 포함해요, 제외요? 제외.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제외. 도시개발법에서는 포함. 개발법에 조합 설립하고 그리고 환지기 작성할 때 주민 동의 없고 그럴 때 국공유지 면적 포함. 국토계획법은 제외. 부분들 기억합니다. 여기서 틀린 것은 답은 4번이 틀렸죠? 답이 체크가 안 돼 있나? 4번이 틀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체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안도 참 잘 나오니까 꼭 체크하시고, 자, 주민의 관리계획 위반할 때 이렇게 문제가 제안 자체로도 물어보지만 오지선다에 참 자주 들어오는 부분이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입니다. 자,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개발행위도 뭐 6회다 5회 이상 나오면 무조건 매년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나왔어요. 자, 원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여러분이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그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자, 1번 재해복구 재난을 위한 응급조치. 요즘처럼 뭐 장 맞아가지고 응급사항이 발생하면 허가 받아요? 허가 없이 가능해요? 응급을 위한 조치는 허가 없이 가능해요. 다만 조치 후 뭐 해야 됩니까?
예, 1월 이내 사후 신고해야 돼요. 조치 후 1월 내 신고. 그럼 응급조치로서 공작물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없이 가능하죠? 자, 허가 없이 가능하다. 네, 조치 후 사후 1월 이내 신고. 그래서 응급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 그 다음에 자,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 행위도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된다. 자, 원래 예, 개발행 허가권자는 6명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국가가 개발행위 한대. 그럴 때 야, 너 돈 내고 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행 보증금은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는 있지만 누구는 이행 보증금 예치가 아니에요? 공공사업자는 예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 나왔다. 그러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뭐 이런 예, 공공단체 나오면 보증금 예치 X 이렇게 기억하셔야죠. 그럼 여기는 예, 예치해야 된다. 틀렸죠? 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예,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 들으라. 자, 여기서 먼저 개발행위 허가권자 허가할 때 여러분한테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수 있나요? 조건부 허가도 가능해요.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수 있다.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등을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조건부 허가를 할 때는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자의 의견 들어야 된다. 예, 여기서 3번이 맞습니다. 예, 조건부 허가를 할 때는 조건부 가능하고 그리고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라. 여기서 이 부분들 기억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4번, 5번 우리 여러 번 봤어요. 33회 때, 32회 때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기소. 새로운 공공시설은 누가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다 무상으로 기소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새로운 공공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 공공시설, 기존의 공공시설은 개발 행위를 한 해준 자가 행정청일 때와 행정청이 아닐 때 무상 기속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행정청일 때는 어떻게? 예, 그때는 금액 상관없이 각각 전부 무상 기속한다고 그랬죠. 예, 새로운 것은 관리청에게 그리고 종래는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기속돼요. 근데 여기는 자 행정청일 때는 기존의 공공시설은 설치 비용에 여기는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그랬죠. 상당하는 것은 행정청이 아닐 때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문이 서로 바뀐 거예요. 행정청일 때는 그냥 전부 무상 기속되고 그리고 개발 행위를 해준 자가 행정청이 아닐 때는 종래 공공시설은 전부 무상 기속되는 게 아니라 새로 설치된 여기에 있는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기속된다. 그래서 새로운 공공시설은 무조건 관리청에게 그런데 종래 공공시설은 그 해준 자가 행정청이냐 행정청이 아니냐에 따라서 귀속 범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물어봤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3일째 풀고 있는데 이런 거 보니까 반갑고 그러죠? 반가웠어요? 안 반가웠어? 반가웠어. 네. 근데 반가웠으면 맞췄겠죠? 네. 자, 반가웠는데 틀리면 안 돼. 자, 그래서 여기는 답은 3번이 맞고 나머지 틀렸죠. 그래서 어디가 틀렸는지 정확하게 지문 정리하시고 뭐가 포인트인지 보시고 그래서 개발이 허가 이 두 개는 꼭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건 종합형의 문제잖아요. 주민의 의견, 국토계획법의 주민의 의견 청취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낫죠. 자, 일단 계획은 우리 국토계획법 여러 가지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인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의 의견 다 듣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여러분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공청회 열잖아요. 공청회.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나 열람을 통해서 의견 청취하는데 광역도시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죠. 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도 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하고 그리고 또 협의도 하고 심의도 하고 다 하잖아요. 자, 그리고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 자, 시범도시. 우리 국토계획법에 시범도시가 있어요, 없어요? 분야별로 개성 있는 발전할 수 있도록 국장이 시범도시 지정합니다. 그러면 시범도시 지정해주면 뭐 인천을 문화도시로서 지정해줬다 그러면
당해 인천시장이나 해당 구청장은 시범도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럼 계획 수립할 때 여러분 의견 들을까 안 들을까? 주민 의견 청취합니다. 자, 시범도시 사업 계획 수립. 자,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해야 하네요. 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주민 의견 듣고 그리고 심의 지정 고시했잖아요. 주민 의견 듣죠. 근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어땠어요? 요 놈만 주민 의견 청취가 없다고 그랬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지정했으면 고시하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주민의 의견 청취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개발행위 파트에서 3개 있었잖아요.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 3개 중에 주민의 의견 청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건 뭐라고요? 개발밀도관리구역.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비교할 것은 자 여기 있네. 주민의 의견 청취 계획인데 주민의 의견 청취 규정이 없는 것. 우리가 도시군계획 시설이 결정되면 그 시설을 언제쯤 할 것인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3개월 이내에 수립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그 결정된 시설 사업을 언제 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에요. 근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도 주민에게 청취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 중에 우리 국토계획법에 행정계획 중에 주민의 의견 청취 규정이 계획이란 단어가 붙었는데 주민의 의견 청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단계별 집행계획.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나올 수 있는 거 단계별 집행계획하고 그리고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은 주민의 의견 청취 규정이 없다. 이렇게 두 가지 기억을 딱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하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민의 의견 청취가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5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종합형의 문제, 주민의 의견 청취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물어본 거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5번입니다. 이거는 용어 정리죠. 우리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용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적 일부에 대해서 여기서 포인트는 일부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적.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적이 관할구역이잖아요.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뭐냐?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관리 계획 내용에 지구 기사지 할 때 마지막 지구 단위 계획이죠.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기미환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이다. 자, 이것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반가웠었습니까? 야, 그래요. 자, 지구 단위 계획. 자, 이런 용어 정리 딱 하시면 되겠고, 뭐 일부 관리 계획 이런 거 없어요. 자, 혹시 45번에 일부 나왔으니까 일부 관리 계획이다. 뭐 이렇게 또 답하신 분 계실까요? 1번 답하신 분 계실까? 네, 없는 걸로 하고.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이런 용어 정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46번은 우리 칠학지구. 자, 칠학지구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그리고 또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 공구역에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지구가 칠학지구잖아요. 근데 이런 칠학지구는 자연 칠학지구와 집단 칠학지구로 나눠지죠. 자연 칠학지구는 녹관 농자의 칠학 정비, 그리고 집단 칠학지구는 개발 제한구역 안에 칠학 정비. 그러면 칠학지구 안에서 국가 지자체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칠학 정비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거 물어봤어요. 지원하는 칠학 정비를 해서 국가 지자체가 뭘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여기서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잘 살 수 있도록 칠학 지원을 해주는데 칠학 지원을 위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자, 딱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공부 안 해도 그냥 뭐 다 해줘야지 그죠? 주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지역 주민을 위한 놀이터라든지 마을회관 설치 그리고 또 쓰레기장 하수 처리 시설 개량 뭐 이런 것들 지원해주고 또 안전을 위한 정비라든지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해주겠죠. 또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해줄 거 주택 개량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느낌이 보니까 다 좋은 말 같죠. 좋으면 좋은 거예요. 좋으면 좋은 거야. 근데 의심이 많으면 안 돼. 이거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취락 지원의 내용. 그런데 이 내용은 한 번이면 돼요. 다음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취락 지원에 대한 내용들 예, 정리를 딱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박스형의 문제가 나왔는데 뭐 다 좋은 것 같다 그러면 1차적으로 다 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안에서 뭐 할 수 없다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좀 부정형의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전부 답일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때는 골라야 돼. 그런데 여러 같이 뭐 좋은 말만 나오면 예, 그때는 대부분 모두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예, 또 47번 용적률 나왔어요. 용적률. 이제 검필 용적률 예,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는 다 외우셔야 돼.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검필 용적률. 자, 나올 때. 그런데 용적률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잘 물어보는 것이 세 개라고 해서 세 개. 지난해도 말씀드렸지만 예, 준주거작의 용적률이 500, 중공업작의 용적률은 400. 그래서 준주거적과 중공업적이 어느 게 크냐 그럴 때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중공업적이 클까라고 답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잘 물어보죠. 그리고 비도시적의 용적률은 80이잖아요. 그런데 계획관리장만 100이니까. 그래서 요 세 개는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시고 정리를 합니다. 자, 용적률 최대 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나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예, 그냥 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종 전용 주거적의 용적률은 최대치가 얼마예요? 50에서 100 사이에서 조례정하죠. 일종이니까 100이죠. 여기는 100. 자, 그러면 예, 3종 일반 주거작은 여기는 일종이니까 100이잖아요. 3종이니까 300이다. 그죠? 3종에 300. 여기 이거 안 본 걸 하고. 자, 자. 안 본 걸 하고. 3종에서. 그래서 100, 150, 200, 250, 300, 300. 그죠? 그리고 준주거작은 법률상 최대치와 일치한다고 그랬죠. 준주거작은 얼마예요? 500. 그래서 준주거자고 준공업자가 잘 물어보니까 구분하셔야 돼. 준주거자 500. 일반 공업자는 전용 공업적이 300 그래서 플러스 50에서 300, 350, 400 그러죠. 그러니까 일반 공업적은 얼마예요? 350. 그리고 중공업적은 400. 그래서 중공업적은 공업자의 최대치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거적의 법률상 최대치, 여기는 공업적의 최대치. 그래서 요거 잘 물어보니까 그리고 계획관리적 물어보니까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 답은 최대 한도가 가장 큰 것은 그랬으니까 답은 한 번이 답인가요? 준주거적. 아마 준공업적도 이렇게 하신 분 있을 거예요. 자, 이제는 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표 용적률 나오면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30회 때 보면 이제 문제가 좀 국토기획부 문제가 좀 비교적 쉬웠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여기는 뭘 물어본 거예요? 시설이 결정됐는데 시설에 대해서 고시일로부터 삐리리 년이 될 때까지 예,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시설 결정은 그 고시로부터 삐리리 년이 삐리리의 효력을 잃는다. 자, 이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뭐예요? 실효 물어봤죠. 효력을 잃는다고 그랬으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됐는데 몇 년 이내, 2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는 그 20년이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실효 해제는 무조건 다음 날. 그날이 아니고 다음 날. 그래서 매수 청구는 10년. 그리고 장기 미집행은 그리고 실효는 20년. 20년. 그리고 다음 날. 20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네, 5번이 답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 기본이니까 틀리지 마시고 꼭 정리하셔야 돼요. 자, 보시고 실효 20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꼭 기억하시고 예, 그다음에 예, 기반시설 유발 개수. 자, 유발 개수. 이런 거 나오면 무척 반가워야 돼. 그죠? 자, 기반시설 유발 개수. 예, 개수가 뭐 여기처럼 뭐 개수가 2.2냐 1.9냐 이런 거 몰라도 순서만 우리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떻게 외웠어요? 위관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 위관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 위관이면 위관이 문종운순 한판숙 그죠? 위관이 문종운순 한판숙 자, 위관이 예, 유락시설 2.1 관광휴게시설 1.9 이종근생시설 1.6 위관이 그리고 문종운수는
다 1.4입니다. 자, 그래서 문화 및 집배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자원, 순환 관련 시설, 문정, 운순 1.4. 그리고 한판은 일종 근생 시설, 판매 시설은 1.3. 그리고 숙박시설은 1.0. 의료시설은 0.9. 그리고 나머지 모르면 웬만하면 다 0.7. 0.7. 그래서 0.9까지만 순서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간이 문중운순 한판숙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위간이 하면 딱 끝나버리네. 위간이. 자, 이 위가 유락스럽죠. 그다음 관이 관광휴게시설. 관광휴게시설 있나요? 있네. 답은 3번인가요? 자, 그러면 단독주택은 여기 없죠. 주택은 단독 공동 다 0.7입니다. 자, 그리고 장례식 시설도 0.7입니다. 0.7. 그러니까 개수 외우라는 거 아니고 참고만 이제 해 놓은 것이요. 관광휴게시설은 위간이 1.9입니다. 이종 근생시설 1.6이죠. 그리고 공장은 여기 이제 안 해놓은 이유는 공장도 겁나 거기서 많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공장은 다 외우지는 않은 거예요. 여기 높은 숫자가 있어도 비속물 광물 제품 제조 공장은 1.3입니다. 여기도 1.3인데 공장은 안 한 것이니까 공장은 겁나 많으니까 공장을 내진 않을 테고. 자, 그래서 여기는 답은 3번입니다. 위관이 문중운순 한판 수 이렇게 기억을 꼭 하시고 중얼중얼 하시면 돼요. 자꾸 중얼중얼 하면 돼요. 위관이. 자, 답은 3번이고요. 그다음에 자, 용도지구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지구는 몇 개 있어요? 9개 있죠. 경방, 보치계, 그리고 방, 고, 복, 특. 경방, 보치계, 방고, 복특. 자, 이 용도지구 종류는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지구 종류는 9개 있어요. 그중에 이 경방보치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세분이 되잖아요. 요 세분되는 용도지구 찾아라, 바른 거 찾아라 그랬잖아요. 경방보치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세분되고 경이 뭐예요? 경관지구. 그리고 방은 방제지구. 보는 보호지구. 치는 칠학지구. 개는 개발 뭐예요? 개발 지능지구. 개발지능지구는 주상관 복특 나눠지잖아요. 개발지능지구는 주거개발지능지구,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그리고 특정개발지능지구 나눠지죠. 그중에 여러분이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지정변경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게 방은 또 뭐 이 5개는 관리기후 세분되고 요거는 방이 방화지구. 방화지구는 세분되지 않습니다. 고는 고도지구도 세분 안 됩니다. 복은 복합용도지구도 세분되지 않습니다. 특은 특정용도 제한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도 세분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세분되는 거 찾아라. 자, 보호지구. 보호지구는 어떻게 세분했어요? 보호지구는 역중생, 중학생이 역으로 갔다 뭐 하려고 집에 갈라고 그죠? 역중생,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그리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리고 생태계 보호지구. 역중생. 그럼 여기는 맞는 지문인데요. 여기는 맞다. 역중생. 그다음에 방제지구. 방제지구는 어떻게? 이 방제지구는 자시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자시. 그런데 특정 개발 방제지구는 없어요. 자,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자시. 자, 그다음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인데 경관지구는 어떻게? 자시특,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그럼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맞고 시가지 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는 없고 뭐예요? 특화경관지구. 자시특,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다음에 칠학지구는 어떻게 나눴어요? 자집,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자집, 자집.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가 틀렸어요? 농어촌 취락지구는 없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그래서 중얼중얼 뭐 자집, 자시특, 자시, 역중생, 주상관, 복특 막 중얼중얼 하셔야 돼. 근데 이제 뭐 자시특 했는데 여기처럼 뭐 자시특에서 어디가 자시특이고 뭐 연결 안 되면 안 되고. 예, 자시특, 경관지구 자시특, 방제지구는 자시예요. 자시. 여기는 자시특이 아니라 자시. 그리고 보호지구는 역중생, 칠학지구는 자집, 그리고 개발지능지구는 주상관 복특. 이렇게 꼭 정리를 해 놓으셔요. 이런 시험 유형이 나오잖아요. 나오고 요 네 개는 세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종류, 목적, 세분, 건축 제한 이 네 개 중에서 나올 거니까 이렇게 구분을 정리하시 바랍니다. 그럼 답은 여기서는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랬으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자, 이런 부분들 체크합니다. 자, 용도지구 세부는 한번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용도지구 파트가 잘 나오는 파트니까. 그래서 나오는 파트에서 한번 나왔으면 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전혀 안 나온 파트에서 한번 나왔다 그러면 다음에는 안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는 일회성이 아니라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정리하시 바랍니다. 자, 50번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국토계획부 여기서 제일 어려웠던 게 51번이었죠. 왜? 우리가 3종 일반 주거적은 우리 조례 고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한번 질문. 3종 일반 주거적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할 수 있어요? 3종 일반 주거적에서. 3종 일반 주거적에서는 주거적이니까 주택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단독주택 지을 수 있나요? 당연히 주택 지을 수 있죠. 공동주택 지을 수 있어요? 공동주택 짓죠. 아파트 짓죠. 공동주택 짓습니다. 그러면 주택이 있으면 항상 뭐부터라고 있어요? 근린생활서. 근데 근린생활서는 1종도 있고 2종도 있는데 1종 근린생활서. 여기 이제 우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법령에서 우리 국토개혁법령에서 할 수 있는 거. 1종. 2종 근생시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용 주거적과 일반 주거적에서는 주택하고 1종 근생만 설치되지. 근데 이 주택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구분하는 것이고. 그래서 1종 전용과 1종 일반 주거적은 아파트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종부터는 다 아파트 된다고 그랬죠. 네, 아파트 돼. 그러면 이제 주택이 있고 1종 근생. 그러나 전용과 일반 주거적에서는 2종 근생은 설치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 많이 사는 곳이니까 여기는 층수 제한 5군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이니까 뭐 들어서요? 여기는 교육연구시설 들어서야죠. 교육연구시설에 유치원 그리고 초, 중, 고 유치원, 초, 중, 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노유자 시설 가능하죠. 노인 관련 시설, 아동 관련 시설 건축법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있어야 돼? 저 사람들이 이렇게 겁나 많이 왔으니까 종교 시설, 종교 활동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요것들이 현재 우리 법령에 의해서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조례로 건축할 수. 여기는 문제가 우리가 조례가 인정한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는 조례가 인정한다면 여기에 열거된 것도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당연히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어디든 대한민국 어디든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당연히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조례가 인정한다면 여기에 열거된 것도 할 수 있다 이거는. 그래서 시험에 이때는 시험은 요 조례가 인정한다면 할 수 있는 걸 물어본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틀리세요라고 내준 문제예요. 조례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몇 개 안 되니까. 그런데 조례가 인정한다면 할 수 있는 게 열거되어 있는 것은 이건 해당 지자체 조례가 인정한다면 할 수 있고 조례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낸다는 것은 틀리라고 내준 문제니까 여기 문제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다만 여기 나왔으니까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이제 조례가 인정한다면 건축할 수 있는 거 여기에 이제 이건 열거된 거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는 1종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례가 인정한다면 2종 근린생활시설도 설치할 수 있어요. 조례가 인정한다면 법령상은 2종 근생은 안 됐잖아요. 안 됐지만 조례가 인정한다면 2종 근생 할 수 있는데 그런데 2종 근생시설 중에 무엇은 안 되겠어요? 어둠에 있어. 여기는 단란주점만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조례가 인정한다면 2종 근생은 설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의료시설 여기 의료시설 없잖아요.
의료실 없는데 여기도 우리 이 조례가 인정한다면 예, 여기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에서 병원 들어설 수 있어. 들어설 수 있는데 단 예, 격리병원은 안 되겠죠. 격리병원은 제외된다. 그래서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제외. 2종 근생시설 중 단란 주점은 제외. 여기서 지금 제외되는 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이것들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 전 문화 및 집회시설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조례가 인정한다면 문화 및 집회시설 할 수 있어요. 단 여기도 관람장은 제외. 그래서 여기 있는 1번, 2번, 3번은 다 제외되는 문구들입니다. 요것들은 할 수 있는데 조례가 인정한다면 할 수 있는데 요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요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왠지 예, 위험하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에게 틀리라고 내준 예, 상급의 문제입니다. 난이도 상의 문제인데 아마 이것들 나왔으면 거의 다 틀렸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업무 시설 여기 업무 시설 없잖아요. 여기 업무 시설 가능해요. 여기도 그냥 오피스텔이나 이것들. 근데 여기서는 사이즈가 중요해요. 4,000이 아니라 3,000제곱미터 이하인 업무 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나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 요거는 법령에 있는 거니까 대한민국 어디든 요것들은 나오면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 정리해 드렸잖아요. 우리 유학집에도 다 있고 그러니까 예,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 거. 자, 체크하시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것도 용어 정리죠. 용어. 그러면 용어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다. 바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삐릴이란 기억번 삐릴이란 토지 이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 용적률 그러면 이건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이겠구나. 토지 이용, 건물의 용도, 건폐 용적률 나왔으니까 이런 용도, 건폐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삐리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함으로써 삐리리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이면 경관, 안전이면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용도 지역이에요? 용도 지구예요? 용도 구역이에요? 예, 용도 지역은 그냥 1차적인 게 용도 지역이잖아요. 토지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 용적 높이 등을 제한하면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 중복되지 않게 그러면 용도 지역. 그런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局결정하는 것은 용도 지구죠. 자, 그래서 여기 기억번호는 용도 지구장 그러죠. 용도 지구란 토지 이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이게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용도 지역이잖아요. 이런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무엇을 위해서? 경관이면 경관, 안전이면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뭘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용도 지구에 대한 용어정의죠. 용도 지구. 참고로 용도 구역은 어떻게 설명돼야 돼요? 용도 구역은 여기 있는 용도적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그래서 지역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그러면 뭐가 나오고 용도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정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인가요? 그래서 이런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역 정의를 잘 하시고 이것도 기본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지역, 지구, 구역 다 용어 정리는 꼭 하셔야 돼. 일에 출제됐지만 여기는 예, 지역을 물어볼 수도 있고 지구를 물어볼 수도 있고 구역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잘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예, 국토계획법 정리했고 자,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입니다. 자, 개발법. 자,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자, 개발구역 지정. 자, 도시개발사업 할 때는 개발구역 지정해야 되죠. 지정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개발구역 지정도 시험에서는 매년 나온다. 예, 그래서 지정권자, 지정 요청, 지정 제한, 절차, 효과 뭐 여러 가지 다 뭉쳐서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문제 물어보죠. 자, 옳은 것은 1번 대도시 시장은 직접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해야 된다. 자, 지정권자 물었어요. 개발구역 지정은 누가 해요?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높은 사람이 하죠.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시정군수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하죠. 도지사가. 그런데 도 안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대도시 시장이 지정합니다. 그리고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사유가 있었나요? 국장도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죠. 자, 국장이 시험에 이미 우리 문제 풀었잖아요.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 5개. 뭐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중국집 천정에 불. 중국집 천정에 불났다. 그죠? 예, 중국집 천정에 불. 개발구역 지정. 개발구역은 너무 잘 나오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장. 그러면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시장, 군수. 자, 그러면 여기 중국집 천정에 불은 뭘까요? 중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이 국장한테 요청할 때 국은 국가가 개발사업 실시하겠다. 천재지변 등 긴급히 공공기관의장, 정부 출연기관의장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제한할 때 국장한테 제한할 때 불은 시도 대도시 간의 협의가 불성립할 때 그럴 때는 제정할 수 있죠. 그러면 1번은 대도시장은 직접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한테 지정을 요청해야 된다. 틀렸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도지사한테 요청하지만 대도시장은 지정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정할 수 없단 말이 틀렸어요. 대도시장은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꼬면 대도시장 정도는 돼야 돼요. 50만 이상. 자, 그래서 지문이 틀렸고. 자, 2번은 도시개발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2 이상의 도에. 자, 여기에 경기도 평택하고 그리고 충남 천안하고 걸쳐서 자, 여기 경기도하고 충청남도하고 걸쳐서 여기 도시개발 사업 할 거예요. 이때는 누가 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돼? 누가? 도시장이 도에 걸쳤다 그러면 여기 지정 권한이 있는 경기도지사와 충남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죠?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여기에 있으면 고안이 경기도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해주고 여기는 충남남도 도지사가 지정할 텐데 둘의 도에 걸쳐 있으면 권한 있는 사람이 협의하여 지정할 정한다. 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2 이상의 도 행정구역에 걸칠 때 해당 면적이 넓은 구역의 도지사가 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아니죠? 예, 어떻게 하라고요? 협의하여 관계도지사끼리 협의하여 지정할 자 정한다. 협의하여 지정할 자 정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협의해서 지정할 자 정하는 이유는 협의해서 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래야지 면적이 넓은 구역의 도지사가 지정한다가 아니에요. 자, 시도 대도시에 걸칠 때는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자, 그다음에 3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나요? 자, 천재지변 등 긴급히 할 필요가 있다. 중국집 천정에 불, 그죠?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천재지변 맞죠? 자, 맞고 그다음에 여기도 맞고. 자, 여기선 옳은 것은 나왔으니까 3번이 답이네요. 너무 쉬웠네. 자, 천재지변 등 긴급히 사업을 필요하실 때는 국장이 정할 수 있다. 자, 4번. 자,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이 개발구역을 분할할 수도 있나요? 이 개발구역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나요? 그리고 또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서로 떨어진 개발구역을 뭐 할 수도 있어요? 결합할 수도 있어요. 개발구역의 분할과 결합이 가능합니다. 개발구역을 분할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개발구역을 결합할 수도 있어요. 떨어진 지역을 결합해서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분할할 때는 기억할 것은 이 분할 후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런 최소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분할 결합하는데 분할할 때는 분할 후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 그러면 4번은 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렸죠? 왜? 분할 후 면적이 각각 1만 이상해야 되니까 분할은 할 수 있지만 1만 이상해야 되니까 최소한 얼마 이상이 돼야 개발구역을 분할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2만은 넘어야 개발구역이 분할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분할 후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개발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면 이때는 분할을 할 수 없죠. 자, 분할 후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해야 되니까 2만 이상일 때 분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장이 틀렸죠. 1만 미만일 때 분할할 수 있다.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지문. 5번도 참 시험에 잘 나왔던 지문입니다. 이거 자체로도 문장이 여러 번 나왔어요. 구역 지정 후, 구역 지정 후, 구역 지정 후, 구역을 지정한 후에,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 자 사업 계획,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였어요? 어디에서는 구역 지정한 다음에 이렇게 구역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어요. 어디에서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 수립 가능 지역은 어디예요? 우리 법에 5개 있잖아요. 5개.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 시가와 갑자기 어느 지역? 개발 계획을 공모 중인 지역. 개발 계획을 공모 중인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또 용도 지역 중에 어디에 있어요? 한마디로 미성숙지, 미성숙지, 미성숙지.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전체적으로 그린다면 미성숙지면 어디예요? 주상공이 아닌 땅. 그러니까 주상공이 아닌 땅,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닌 땅. 그러니까 자연녹지나 자연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이나 또 생산녹지죠. 주상공이 아닌 땅, 자연녹지, 생산녹지. 근데 생산녹지는 전체 면적의 30% 이하, 30% 이하. 그러나 자 보존녹지지역은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존녹지는 개발구역 지정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리고 또 어디? 미성숙지, 도시적 외의지역, 도시적 외의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그래서 시험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죠? 이런 지역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관중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역.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역. 이런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죠. 관중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역. 단 여기도 어디는 빼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구역 지정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2번이나 답이 됐어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있긴 있어요. 주거적이나 상업적이나 이건 미성숙지가 아니잖아요. 주상공이 있긴 있는데 이 면적이 전체 개발구역 면적의 몇 퍼센트? 30% 이하인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구역 지정 후 개발 이거 시험 지문에 개발구역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기억을 따가시고. 그러면 여기는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연녹지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 수립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주상공이 아닌 지역이에요. 주상공이 아닌 지역. 주상공이 있어도 전체 면적의 30% 이하 조금 있는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맞죠? 여기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틀렸죠? 예. 예. 틀린 게 틀렸죠? 예, 틀렸어요. 자, 여기는 허용된다 그래야지. 구역 지정 후 개발 수립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53번 봤고요. 54번은 좀 쉬었다 하자. 네.